74세까지 멀쩡하던 분이 75세가 넘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80세는커녕 2년도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90세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급격하게 무너지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입니다. 75세를 전후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째,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근육의 30% 이상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60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단 몇 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크게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 15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만 걸어도 심폐기능 저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더 챙겨 먹어도 근육 감소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매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만나 뵌 박정태 할아버지의 실화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73세까지 정말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며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즐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태 씨는 90세까지도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5세 생일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에 오르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심하게 찼습니다. 며칠 후에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박정태 할아버지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와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는 외출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도 가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손주들이 와도 금방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최만석 할아버지 77세를 만났습니다. 최만석 할아버지는 박정태 할아버지보다 2살 많으셨지만 여전히 매우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십니까? 저는 요즘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최만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75세 넘기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기억도 깜빡깜빡했지. 그런데 동네 보건소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어. 매일 아침 20분만 천천히 걷고 삶은 계란 하나씩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구들을 만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태 할아버지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몸이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박정태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삶은 계란을 하나 더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숨이 편안해졌으며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는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15분 걷기, 단백질 조금 더 먹기, 친구와 대화하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만석 할아버지처럼 경험을 공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철학, 심리학 부분 천천히 설명 약 12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도 20대, 50대, 75세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인생 후반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75세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 통합 vs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통합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이어서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매일 15분 이상 걷기. 2.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계란, 두부, 생선, 유제품. 3. 물 하루 5잔 이상 마시기. 4. 약 제대로 관리하기. 5. 질 좋은 수면 습관 들이기. 각 항목마다 3, 4분씩 구체적인 예시와 이유 설명하며 확장.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실천하고 싶은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4세까지 멀쩡하던 분이 75세가 넘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면 80세는커녕 2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75세 전후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6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단 몇 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15분만 걸어도 심폐기능 저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더 먹어도 근육 감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75세가 갑작스러운 벼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7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아니요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73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셨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태 씨는 90세까지도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5세 생일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에 오르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심하게 찼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에는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소리가 나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박정태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데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정태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혈압약,
무릎 연골약, 어지럼증 약이 늘어났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산에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최만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최만석 할아버지는 77세였는데도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요즘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최만석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75세 넘기고 한동안 힘들었어.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기억도 깜빡했지. 그런데 보건소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작은 것부터 바꿨네. 매일 20분 천천히 걷고 삶은 계란 하나씩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꼭 만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박정태 할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바뀌는 시기구나.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삶은 계란을 한 개씩 더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고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75세는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 변화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교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매일 15분 걷기, 단백질 조금 더 먹기, 대화 나누기 같은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교훈,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과 관계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도 계속 변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이세요. 칼 융은 인생 후반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75세는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 통합돼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5세는 오히려 자유와 지혜의 나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매일 15분 이상 걷기.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심폐 기능을 지켜줍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이나 요구르트,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물 하루 5잔 이상 마시기. 아침 기상 후 한 잔, 식사 전 한 잔씩 시간을 정해 마시세요. 넷째, 약 관리 철저히 하기.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3개월마다 병원에 약 봉투를 들고 가서 확인받으세요. 다섯째,
좋은 수면 습관, 낮잠 30분 이내,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피하기, 잠자리 1시간 전 화면 끄기. 여섯째,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화 한 통, 이웃과 인사, 손주와 이야기. 뇌 건강에 최고의 약입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75세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번호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 경우 약 60분 분량입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잠시 멈추거나 강조하며 녹음하시면 정확히 60분이 됩니다. 74세까지 멀쩡하던 분이 75세가 넘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면 80세는커녕 2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75세 전후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6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단 몇 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15분만 걸어도 심폐기능 저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더 먹어도 근육 감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75세가 갑작스러운 벼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7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아니요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73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셨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태 씨는 90세까지도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5세 생일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에 오르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심하게 찼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에는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소리가 나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박정태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데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정태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겁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세요. 그렇게 혈압약이 생겼고 무릎 연골약이 생겼고 어지럼증 약까지 생겼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박정태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태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말을 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산에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부인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잖아. 박정태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이웃집 최만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최만석 할아버지는 박정태 할아버지보다 2살 많은 77세였는데도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여요? 저는 요즘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최만석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75세 넘기고 한동안 힘들었어.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동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 75세는 몸이 바뀌는 시기야. 그걸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대. 나도 그때부터 매일 아침 20분만 천천히 걷고 삶은 계란 하나씩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꼭 만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날 박정태 할아버지는 최만석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바뀌는 시기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삶은 계란을 한 개씩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75세는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구나. 박정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사실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10년, 2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처음에 자신의 변화를 부정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부정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집니다. 반대로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내 몸이 예전과 다르구나. 이 인정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최만석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계란 하나 더 먹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박정태 할아버지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최만석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경험과 조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약이 됩니다. 대화 한마디, 전화 한 통이 외로움을 막고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말은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몸, 50대의 몸, 75세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몸에 집착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몸과 함께 살아가라.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75세는 바로 이 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노년기를 자아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 섭니다. 한 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후회와 절망에 빠지는 길입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처음엔 절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 할아버지를 만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통합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75세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 건강,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혜, 여유, 통찰력, 그리고 자유. 75세는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인가, 얻은 것을 즐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보편적 메시지는
연결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고립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75세의 몸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만 걷고 내일 10분만 더 걷고 이렇게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됩니다.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넷째, 오늘을 살아가세요. 과거에 건강했던 날을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세요. 오늘 해가 뜨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75세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쓸 것인가, 희망으로 쓸 것인가, 포기로 쓸 것인가, 도전으로 쓸 것인가. 박정태 할아버지는 희망과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 필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이 유지됩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반복해도 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침마다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고기를 씹기 힘들다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습니다. 요구르트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몇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을 드세요. 세 번째는 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에 물 5잔만 마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변비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씩 시간을 정해 마시세요.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 관리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3달에 한 번은 모든 약봉투를 모아서 병원에 가져가 확인받으세요. 약을 먹고 난 후 변화가 있으면 메모해 두세요. 5번째는 수면입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 관계를 가꾸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에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좋은 관계는 수명을 연장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입니다. 5분만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동네 모임 참여하기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교회, 어디든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함께 밥 먹기입니다. 혼자 먹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대화도 나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작은 나눔입니다. 옆집에 반찬 하나 나눠주세요. 손주에게 용돈 0원이라도 주세요. 작은 나눔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따뜻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천할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74세까지 멀쩡하던 분이 75세가 넘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면 80세는커녕 2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75세 전후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 걷기, 단백질 조금 더 먹기, 대화 나누기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75세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정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73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75세를 넘기면서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늘어나고 친구 이름도 생각나지 않아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 최만석 할아버지 77세를 만나 조언을 듣고 작은 변화 매일 20분 걷기, 계란 더 먹기, 친구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교훈, 변화를 인정하세요. 두 번째 교훈,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교훈,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철학적으로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칼 융은 후반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자아 통합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10가지. 1. 매일 15분 걷기. 2. 계란 하나 더 먹기. 3. 물 5잔 마시기. 4. 친구에게 전화하기. 5. 복지관 방문하기. 6. 함께 식사하기. 7. 감사 일기 쓰기. 8. 약 시간 지키기. 9. 낮잠 30분 이내. 10. 작은 나눔 실천하기.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이런 작은 나눔이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 느낌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나눔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 하나도 충분합니다. 5번째 습관은 작은 배움 이어가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가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간단한 요리법 등을 배우세요.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서예교실,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철학적, 심리학적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루시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75세라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면 그 삶은 충만합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75세가 되면 가진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손주 돌보기, 친구에게 조언하기, 화분 가꾸기 같은 작은 일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공자는 나이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5세는 바로 그 자유로운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15분씩 걸으세요. 둘째, 내일 아침부터 계란 하나를 더 드세요. 셋째, 하루에 물 5잔 이상 마시세요. 넷째, 이번 주 안에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다섯째, 다음 주까지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일곱째,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여덟째,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아홉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열째,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8세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 2년 후에는 매일 산책로를 도는 건강한 분이 되셨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앞으로의 세월은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실천하실 번호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밥 사지 마라. 밥 먼저 사면 안 되는 이유. 40년 우정이 밥값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친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모임에서 계산할 때 누군가 먼저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카드를 꺼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점점 친구들이 모임을 피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선의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배틀은 관계를 평등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성욱 씨 67세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30년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는 모임 때마다 먼저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고마워했지만 점점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꾸 먼저 내지 마.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빚진 기분이 들어서 모임이 싫어. 이성욱 씨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과했지만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5가지입니다. 첫째, 일방적인 배출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둘째, 돈으로 표현하는 친절은 우정을 거래로 바꿉니다. 셋째, 반복된 배추은 상대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넷째, 먼저 내는 행동은 무의식적인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등한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1. 각자 내는 원칙 지키기, N 계산. 2. 돌아가면서 내기 순서 정하기. 3. 특별한 날에만 대접하기. 4. 작은 것 반찬. 차 한 잔으로 마음 나누기. 5. 상대가 사양하면 바로 존중하기. 진짜 우정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배려로 쌓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칭찬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선물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모임에서 먼저 밥 사지 마세요. 각자 낼 때 우정이 더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천할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4세까지 멀쩡하던 분이 75세가 넘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면 80세는커녕 2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75세 전후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15분만 걸어도 심폐기능 저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더 먹어도 근육 감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박정태 할아버지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는 73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셨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태 씨는 90세까지도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5세 생일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에 오르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심하게 찼습니다. 며칠 후에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친구 집에 갔다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겁니다. 라며 혈압약, 무릎 연골약, 어지럼증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40년 지기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만 있게 되었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최만석 할아버지 77세를 만났습니다. 최만석 할아버지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정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최만석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75세 넘기고 힘들었어. 그런데 보건소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매일 20분 걷고 삶은 계란 하나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났더니 몸이 살아나더라고. 그날부터 박정태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천천히 돌고 단백질을 더 챙겨 먹고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2달 만에 몸과 마음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칼 융, 에릭 에릭슨, 세네카, 공자 등의 지혜를 통해 75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천할 10가지 습관 1. 매일 15분 걷기.
2. 계란 하나 더 먹기. 3. 물 5잔 마시기. 4. 친구에게 전화하기. 5. 복지관 방문하기. 6. 함께 식사하기. 7.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8. 약시간 정확히 지키기. 9. 낮잠 30분 이내. 10. 작은 나눔 실천하기.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작은 나눔이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눔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 하나도 충분합니다. 5번째 습관은 작은 배움 이어가기입니다.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등에 참여해 보세요.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75세는 자유와 지혜의 나이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밥 사지 마라. 40년 우정이 밥값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성욱 씨 67세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30년 넘게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는 매번 먼저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고마워했지만 점점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꾸 먼저 내지 마. 빚진 기분이 들어서 모임이 싫어. 이성욱 씨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각자 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밥 몇만 원 때문에 30년 우정이 흔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공통 경험입니다. 왜 먼저 밥값을 내면 안 되는지 6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일방적인 배엘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둘째, 돈으로 표현되는 친절은 우정을 거래로 바꿉니다. 셋째, 반복된 뱃줄은 상대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넷째, 먼저 내는 행위는 무의식적인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등한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여섯째,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N 원칙 지키기, 각자 내기. 두 번째, 돌아가면서 내기. 세 번째, 특별한 날에만 대접하기. 네 번째, 작은 것으로 마음 나누기, 반찬, 차 한 잔 등. 다섯 번째, 상대방이 거절하면 바로 존중하기. 여섯 번째, 돈 대신 시간 투자하기. 일곱 번째, 경청과 공감 연습하기. 여덟 번째,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기. 아홉 번째, 세네카의 지혜 기억하기. 열 번째, 품격은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11번째, 감사 표현하기. 12번째, 오늘부터 시작하기.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사귀고 시간으로 쌓고 배려로 가꾸는 것입니다. 먼저 밥값 내지 마세요. 각자 낼 때 우정은 더 오래 갑니다. 평등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천하고 싶은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 그리고 오래가는 우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